중개사법 관련해서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일단 그 판례가 이 지방법원 판례에서 이게 안 나와요. 안 나오는데 그래서 찾아놨습니다.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. 그런데 강남 얘기죠. 강남 얘기인데 자 설명 드릴게요.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. 아파트가 있고 지금 매도인이 있죠.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강남 사건이에요. 강남 또 비싼 강남 아파트 사건인데 2016년도 당시에 지금 18억 7천 정도 했네요. 이 아파트가. 지금은 더 비싸겠죠.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게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지금 매도인이 이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의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매수인도 이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의뢰, 이 아파트를 사게 해달라 이렇게 중개 의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이 중개 수수료 약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개 행위를 의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대충 이 사건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겁니다.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 이 매도인은 매도 중개를 얘기했고, 그 다음에 피고에 이 사람들이 피고입니다. 피고 이 세 명이 피고고 지금 이 공인중개사가 원고예요. 그 피고의 부인 배우자인 피고 박모 씨가 매수 중개를 각각 의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의뢰를 했고 이 사람도 의뢰를 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의뢰를 받고 매매 대금하고 이제 인도 시기, 임차인의 입주 시기, 이주 시기가 있으니까 조정 협의를 하는 등의 그 중개 활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매도 날짜랑 매매 대금, 이게 지금 금액이 18억 7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중개 활동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 이게 실제로 이 공인중개사 한 겁니다. 했는데 이 피고 매도인과 매수인 보니까 그림상을 봤을 때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지금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이 매매 계약을 각각 이제 직접 거래라고 표현하는데 직접 거래 할 수 있나요? 직접 거래 할 수 있죠. 예. 부동산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. 이건 아니에요. 직접 거래가 가능하면 직접 거래 할 수 있는 거죠.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직접 거래하면 되는 거죠.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안정성이 있겠죠. 자, 그런데 어쨌든 이 매매 계약을 어쨌든 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중개 수수료를 이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, 이 원고는. 근데 피고들은 중개 활동을 한 게 없다. 그런가요? 예. 중개 활동을 하지 않았고 매매 대금과 인도 시기에 대한 조정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. 그래서 이 피고들의 주장은 다른 중개인의 활동으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에서 원고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중개인이 있었나 봅니다. 중개 활동을 했었다고 하니까 이 다른 쪽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돼요. 그런데 다른 중개인의 활동으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한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자, 내용을 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게 맞네요.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던 피고 박모 씨는 원고한테 뭐 중개를 이게 의뢰한 게 있었네요.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이게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. 지금 보니까.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매매 대금으로 1억 8,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2016년도 7월 달에 만료돼서 이사 날짜를 협의하였고 이사 날짜도 협의했네요. 뭐 임차인이 3월 10일까지 뭐 이사 갈 수 없으면 추가 대금 할인을 요구한 사실 등이 있었고, 그죠?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 의뢰를 철회하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답니다. 그 이후에
피고 이모 씨, 그 여기 지금 매도인을 얘기하는 건데, 이 매도인과 그 피고 여기 있는 매수인 간의 그 중개인의 서명 날인 없이 당사자 본인들의 계약으로 이 사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이 인정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정 사실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, 사실상의 원고의 중개 행위로 인해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, 그, 이제 피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집어넣었을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뒤집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, 중개 의뢰를 한 사실이 있고,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협의를 했는데 둘이 따로 만났다. 이거 이제 배제한 채라고 표현하는데, 중개인을 배제한 채, 이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이제 직접 거래를 했다. 이러면은 거의 이기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이건 판례가 있으니까. 네. 자,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들은 그 원고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원고 이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서 작성을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원고의 중개 행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당시 매매 금액에 대해서 이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네요. 네, 지금 이렇게 안 돼요. 그 물가 상승과 더불어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죠. 이제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중개 수수료를 깎아야 되지 않냐 해서 줄인 거예요. 근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. 그럼 다시 예정처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어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건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매매 사건의 중개를 위해서 원고가 한 행위들, 또 매매 대금, 이 원고가 아파트 인도 시기에 대한 입장 조정에 성공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중개 수수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 안 나오고 절반 정도로 결정된 것 같이 보이네요. 각각 매수인 매도인 각각 800만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고 이걸 안 갚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지연 이자까지 갚아라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걸로 보여집니다. 네, 그렇죠. 그림으로만 이게 지금 그 판례가 없어요.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요 판례인데 이 지방법원 판례에서 판례가 없어서 제가 잠깐 여기 이제 PDF 파일로 한번 쭉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.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인데 결론은 이렇게 결론이 났다.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중개사가 있는데 이 중개사를 배제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좀 다분하죠. 어떻게 보면. 네. 예, 어쨌든 그 공인중개사법에 그 몇 가지 그 중개 의뢰를 했다든지 중개 행위를 했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공인중개사가 기록을 다 남긴 것 같아요. 그렇죠.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